안녕하세요. 오늘은 김창옥 강사 강연 중에서요. 그 아버지와의 관계 변화 이야기에 좀 집중해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개인적인 경험인데, 이게 관계의 어려움이나 소통, 또 화해의 가능성까지 보여주는 것 같아서요. 네,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죠. 특히 청각장애를 가진 아버지와의 그 깊었던 갈등, 또 뭐랄까 어린 시절의 상처 같은 것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주목해 볼 만합니다. 맞아요. 그 권위적인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이 어떻게 예상치 못한 계기로 좀 누그러지는지 그 과정을 따라가 보면서 우리 관계 속 소통의 실마리를 찾아보는 게 이번 시간 목표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먼저 그 갈등의 시작부터 좀 짚어볼까요? 강연 내용을 보면 아버지가 이제 청각장애 때문에 세상이랑 소통이 어려우셨고, 네. 그래서 예술, 그러니까 그림이나 아니면 술, 이런 것에 좀 의존하게 되셨다고 하죠. 그렇죠. 외부와의 단절감이 내부적으로 다른 돌파구를 찾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가정 안에서는 좀 불화로 이어지기도 했고요. 강연자가 직접 인간이라는 호칭을 어머니가 썼다고 언급할 정도였고, 폭력적인 모습도 있었던 것 같고요. 아버지에 대한 그 두려움, 트라우마가 그때 생긴 거죠. 그런 환경이 강연자 개인에게 미친 영향이 상당히 컸을 겁니다. 아버지의 장애라는 특수성, 또 거기서 오는 소통 방식의 차이, 그리고 알코올 의존 문제까지 이런 게 복합적으로 작용하면 가족 관계, 특히 자녀에게는 정말 깊은 상처나 오해를 남길 수 있거든요. 네, 그게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도 특정 유형의 인물, 예를 들면 말씀하신 대로 권위적인 사람 앞에서 유독 힘들어하는 어떤 심리적인 배경이 될 수도 있고요. 아, 그렇군요. 일방적인 두려움 속에서는 관계가 뭐랄까, 좀 진전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소통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느끼니까요. 그렇게 거의 수십 년간 관계가 얼어붙어 있었는데 어느 날 정말 예상치 못한 전화가 딱 걸려왔다는 거예요. 아, 그 치과 전화 에피소드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치과에서 아버지가 치료를 받았는데 비용을 아들인 강연자한테 좀 내달라고 부탁했다는 연락이었죠. 근데 아버지가 직접 전화를 바꿔달라고 해서 받았더니 네네. 정말 평생 들어본 적 없는 아주 작고 뭐랄까 되게 어색한 목소리로 미안하다 이렇게 사과를 하셨다는 거예요. 와, 그 순간 강연자는 정말 당황했겠는데요? 엄청 당황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짧은 한마디가 마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고 고백합니다. 아, 이게 참 드라마 같은 순간이죠. 네, 그렇죠. 수십 년 동안 쌓인 그 감정의 벽 앞에서 나온 미안하다는 말의 무게가 정말 남달랐을 겁니다. 특히 그 사과의 방식, 어색하고 작은 목소리, 그게 오히려 더 진심처럼 다가왔을 수도 있어요. 아, 완벽하지 않아서 오히려 더요? 네, 막 유창하고 그런 사과가 아니라 그 어색함 속에 아버지의 어떤 용기, 관계를 좀 회복하고 싶은 마음 같은 게 비쳤을 가능성이 높죠. 이게 단순한 말이 아니라 관계를 다시 열어보려는 신호, 상대방을 인정하는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군요. 그 어색함 속에 담긴 진심이라. 그 일이 있고 나서 강연자는 아버지께 남몰래 용돈을 드리기 시작했대요. 네. 그러다가 공항에서 배웅 나온 아버지가 사람들 많은 데서 막 돈을 세는 뒷모습을 봤는데 그때 처음으로 아버지의 그 좀 초라하고 지친 모습 있잖아요. 축 처진 어깨나 불편해 보이는 걸음걸이 같은 거요. 그걸 발견하고 울컥했다고 하죠. 아, 그 뒷모습 이야기군요. 네. 누군가의 뒷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시작된 거다. 이 말이 여기서 나온 거더라고요. 이 표현이 참 깊은 것 같아요. 뒷모습을 본다는 건 정말 상징적인 경험이죠. 우리가 보통 보는 그 사람의 역할이나 겉모습 너머에 있는 그 사람의 어떤 인간적인 약함, 세월의 무게, 고단함, 이런 걸 처음으로 딱 마주하는 순간이니까요. 네. 늘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아버지를 그냥 한 명의 약해진 개인으로, 입체적인 존재로 보게 되면서 그동안 가졌던 일방적인 감정, 두려움이나 원망 같은 거에서 벗어나서 연민이나 이해로 나아갈 수 있는 문이 열리는 거죠. 아, 진짜 인간 대 인간으로 연결되는 느낌이네요. 맞습니다. 피상적인 관계를 넘어서는 거죠. 그렇게 인식이 바뀌니까 아버지의 언어도 다르게 들리기 시작했대요. 늘 듣던 그 무뚝뚝한 말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뭐, 밥 먹었냐? 차 조심해? 심지어 전화세 나온다, 끊자. 이런 말들이요? 아, 네네. 아주 건조한 말들이네요. 그렇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 말들이 사랑한다,
보고 싶다, 내 걱정이 된다, 이런 의미로 해석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 신기하네요. 그 영화 아바타에 나오는 I see you라는 대사처럼요. 그게 그냥 본다가 아니라 당신의 존재를 깊이 이해하고 존중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아버지의 말을 이해하게 된 거죠. 아, 굉장히 중요한 지적입니다. 사실 모든 사람이 감정을 똑같이 표현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세대 차이도 있고 성격 차이도 있고요. 네. 특히 살아온 환경이나 개인적인 특성에 따라서 표현 방식은 정말 천차만별이죠. 그러니까 직접적인 표현이 좀 부족하다고 해도 그 안에 담긴 마음까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중요한 건 상대방의 그 언어, 그 사람 나름의 표현 방식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 안에 숨겨진 진짜 의미, 그 맥락을 읽어내려고 애쓰는 거. 어쩌면 그 사람만의 사랑의 언어 사전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 사람만의 사전을 만든다? 멋진 표현인데요. 그런 노력이 있을 때 진짜 소통이 가능해지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야 깊은 이해가 가능해지죠. 네, 결국 김상옥 강사의 이야기는 그 차갑게 얼어붙었던 관계도 정말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 또 상대의 약한 뒷모습을 발견하는 어떤 순간, 그리고 그 표현되지 않은 마음을 읽으려는 노력을 통해서 극적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여러분 주변 관계 중에 좀 오랫동안 소통이 막혀 있다고 느끼는 그런 분은 없으신가요? 어쩌면 그 사람도 아직 여러분이 발견하지 못한 어떤 뒷모습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그 사람 나름의 방식으로 계속해서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아직 그 언어를 번역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네. 또 때로는 먼저 나 자신에게 괜찮다, 애썼다 이렇게 다독여주는 것에서부터 관계를 풀어갈 힘을 얻을 수도 있겠죠. 관계의 변화라는 게 꼭 어떤 거창한 사건에서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세상을 또 상대를 바라보는 아주 작은 관점의 변화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